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지난번에 사회문화 오리엔테이션에 이어서 이번에 또 이제 선거 교육을 위해서 다시 한번 또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선생님이 준비한 영상은 아까 전에 선생님이 카톡으로 공지를 했던 것처럼 선거를 위한 그런 교육 영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교육 프로그램을 짜면서 이제 지은 교육의 프로그램 이름이 WCS 월간기독학교 민주시민을 위한 선거교육이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를 해보았습니다. 이 교육 프로그램의 최종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우리가 다가오는 선거에서 올바르게 선거를 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목표로 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리고자 해요. 자, 그래서 이 강의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우선 오늘 4월 6일 날은 첫 번째 강의가 되는데 18세 나는 대한민국 유권자다라고 하는 그런 테마로 첫 번째 강의가 진행이 되고, 두 번째 강의는 이제 선거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선거운동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해서 선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 좀 더 현장의 목소리가 될 거예요. 이거 첫 번째 강의는 첫 번째 주제는 선거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하는 거에 포커스를 맞췄다면은, 두 번째 강의는 구체적으로 선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 4월 8일 날은 3강 선거운동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이거 이제 이어서 내용이 진행이 돼요. 그리고 올바른 유권자가 됩시다 라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올바르게 선거를 할 수 있는가, 올바른 마음가짐이라고 하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보고자 해요.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가지고 강의는 진행될 것이고, 이미 여러분들에게 선생님이 교재를 다 충분히 PDF 파일로 이제 보내드렸어요. 그죠? 그 자료가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만든 건 아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만 18세 유권자들을 위해 가지고 별도로 제작한 굉장히 좋은 교재가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린 거예요. 그래서 카톡으로 확인을 해서 꼭 한번 읽어보셔야 해요. 그거에 기반한 강의예요. 그리고 본인은 이제 핸드폰 카톡으로 보기가 불편하다 싶은 사람들은 이제 PC로 옮겨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겠고, PC로 옮기는 게 좀 어렵다 싶은 친구들은 선생님한테 요청을 하면은 선생님이 이제 별도로 메일로 보내주도록 할게요. 그렇게 해서 꼭 여러분들이 그 내용들을 잘 숙지해가지고 다가오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말 올바른 한 표를 행사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내용 이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제 1강. 자, 18세 나는 대한민국 유권자다 라고 하는 건데, 자, 먼저 던지는 질문이 있어요. 우리는 왜 선거를 해야 할까? 라고 하는 주제예요. 굉장히 근본적이고 되게 심오한 말 같지만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자, 무슨 이야기냐면은, 자, 우리가 이 선거를 왜 해야 할까라고 하는 답을 찾기 위해서 먼저 접근을 해봐야 될 게 있어요. 자, 뭐가 있냐? 우리 선거에 4대 원칙이라고 하는 게 있죠. 평등선거가 있고, 보통선거가 있고, 비밀선거가 있고, 직접선거가 있고, 이 네 가지의 4대 원칙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물론 다 중요한데 제일 의의가 큰 거를 하나 꼽자고 하면은 선생님은 보통선거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보통선거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고등학교 2학년 정치와 법 시간에 배웠을 텐데, 혹시 이제 기억 안 나는 친구들을 위해서 보통선거의 개념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를 선생님이 다시 한번 안내를 해볼게요. 자, 보통선거는 사전적으로 어떤 뜻을 갖고 있냐? 사회적인 신분, 교육, 재산, 인종, 신앙, 성별 등에 의한 자격 요건의 제한 없이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선거권을 인정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에게 선거권을 인정하는데 그 선거권을 제한하는 요소가 없다는 거예요. 제한하는 요소가 있다면은 오로지 하나, 뭐다? 연령에 의해서 일정한 연령을 지나면은 그 모두가 선거권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보통선거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민주시민사회에서 정말 중요한 원칙이거든요. 원리거든요. 너무나 우리는 지금 되게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게 그렇게 당연한 원칙이 아니었어요. 이 보통선거라고 하는 게
확립되어가는 과정이 정말 길었거든요. 자,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 보통선거라고 하는 원칙이 확립되어서 우리 모두가 선거권을 누릴 수가 있는지 그거를 이제부터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우선 세계 각국에서 보통선거라고 하는 게 확립되어간 그 시기를 한번 볼 거예요.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948년에서 1948년, 1948년에 남자가 보통선거를 이뤘고 여자들도 1948년에 이뤘어요. 근데 이게 이 자료가 선생님이 이게 지도가 깔끔해서 가지고 왔는데 사실 오류가 있어요. 진짜 보통선거라면은 남녀 구분을 빼야 돼요. 알죠? 남자 따로 여자 따로 분류하는 거는 보통선거의 의미가 없어요. 이 점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이 자료를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지도가 잘 정리가 돼 있어서 가져온 거지 이 내용이 올바라서 선생님이 가져온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틀린 내용도 아니고. 자, 어쨌든 영국은 남자가 1918년, 여자가 1928년에 이 얘기는 뭐예요? 이 영국의 모든 국민들이 보통선거를 누린 시기는 1928년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여성들, 흑인들, 사회적 소수자까지 다 선거권을 누릴 수 있을 때 보통선거가 확립되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독일은 그게 언제예요? 1920년이에요. 남자는 1870년이었는데 여자는 1920년에 가서 이제 선거권을 누릴 수가 있었어요. 프랑스는 남자들에게 선거권이 부여된 시기가 굉장히 빨라요. 언제였어요? 1848년도였어요. 이거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거의 50년의 반세기가 지난 후거든요. 그러니까 혁명에 의해서 성취된 결과였던 거죠. 근데 이게 남자들만의 어떤 점유물이었던 거고 여성들에게까지 확대되었던 거는 1946년에 가서 거의 100년 후에 가서야 여성들에게까지 선거권이 확대되었던 거죠. 이탈리아도 뭐 남녀가 다 보통 선거권이 확립되는 데는 1945년에 가서였고 일본도 1945년이었고 미국은 좀 얘기가 달라져요. 미국은 1920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냐? 1920년에 정말로 이 의미에 합당한 보통 선거권이 확립이 되었는가라고 한다면은 미국은 물음표가 찍힐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에 볼 거예요. 네,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자, 그러면 어쨌든 이 보통선거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개념을 잘 정리해두고 우리가 이 보통선거라고 하는 거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당연한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 그거를 이 지도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봤고 구체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기에 앞서서 먼저 시민사회라고 하는 거 우리가 봐둬야 돼요. 자, 이거 중학교 사회 시간에 나오는 개념인데 시민이라고 하는 거와 신민이라고 하는 게 좀 다른 개념이에요. 여러분들, 네, 이 신민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죠. 신민은 어떤 개념이냐? 권리는 없고 의무만 있는 존재를 신민이라고 해요. 그리고 시민은 권리도 누리고 의무도 있는 존재를 시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처럼 흔히 뭐 자유민이다, 권리를 누린다, 뭐 의무를 이행한다 하는 이런 시민이라고 하는 그 시민사회가 만들어진 게 사실은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았어요. 그전에는 절대 다수가 왕과 귀족의 신민으로 존재했어요. 뭐 귀족들도 이론적으로는 왕의 신민이었어요. 신하였어요. 그쵸? 근데 어쨌든 대다수의 민중들은 왕과 귀족의 신민으로 그렇게 있는 사회가 굉장히 오래되었었다라고 하는 거. 그게 뭐 몇천 년이었죠. 몇천 년, 몇만 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러한 상태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상태에 있다가 근대적인 의미의 시민사회가 형성이 되는데, 근대적인 의미의 시민사회가 형성이 되면서 이제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정치에 참여를 하면서 이제 올바른 목소리를 내는 그런 사회가 만들어졌는데, 그런 근대 시민사회에 이제 출발을 알렸던 사건들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 1640년에서 60년에 청교도 혁명이라고 하는 거, 영국에서 있었죠. 영국에서 있었던 혁명이었어요. 그리고 1688년에 명예혁명, 이 두 개의 사건은 영국에서 있었어요. 물론 이 두 혁명은 사실 영국의 정치적인 엘리트들이나 혹은 굉장히 부유한 그런 시민들을 위한 혁명이었지만 그 혁명 속에서 갖고 있었던 어떤 굉장히 크고 심오한 의미들이 파생되고 영향력을 넓게 발휘해서 시민사회로 이행하는데 큰 어떤 디딤돌이 되었던, 초석이 되었던 그런 사건이었기 때문에 시민혁명의 범주를 놓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1776년에 미국은 독립선언서를 발표했는데 이게 단순하게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시민사회로서의 독립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미국은 실제로 독립을 성취하고 쟁취하고 성숙한 시민사회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시민혁명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789년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프랑스 대혁명이 발생을 했어요. 그죠? 그러면서 진정한 의미의 시민사회가 또 시작을 알렸고, 이러한 사건들이 17세기에서 18세기에 거친 이러한 사건들, 이거 외에도 네덜란드 독립혁명도 있었고 굉장히 많았어요. 이러한 혁명들이 시민사회의 시작을 알렸다라고 하는 거 알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러한 혁명들에 의해서 바로 시민사회가 등장을 했느냐? 바로 등장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어쨌든 시민사회로 가는 그 초석이 놓여졌고, 이제 그 단계적인 발전을 하게 돼요. 단계적인 발전을 하면서 시민사회가 완성을 향해 나아가거든요. 그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 과정을 한번 볼게요. 그 과정을 영국과 미국의 예를 들어가지고 한번 볼게요. 자, 이거를 우리가 참정권 확대 운동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시민혁명을 통해 가지고 시민사회가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그 시민사회라고 하는 거는 되게 제한적인 의미가 강했다고 했잖아요. 그죠? 일부 부유한 사람들만을 위한 그런 시민사회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민사회가 점점 모든 대중들을 위한, 그러니까 시민이 점점 넓어지게 되는, 그 전에는 시민이 굉장히 소수였다면은 이 이후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시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나는 그런 역사적인 과정들을 보게 될 건데, 그거를 우리가 선거권 확대 운동 혹은 참정권 확대 운동이라고 부르게 돼요. 그 과정을 볼 거예요. 자, 볼게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선거권 확대가 어떻게 이루어졌냐? 영국은 제1차에서 제6차에 걸친 선거권 개정을 통해 가지고, 선거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 확대된 시민사회를 만들어 가게 되었어요. 먼저 1831년에 산업자본가와 중산층에게까지 그 선거권이 확대가 돼요. 선거권이 확대됐다는 것은 그만큼 시민층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몇 퍼센트였냐? 4.3%였어요. 어때요? 굉장히 극소수였죠. 우리가 아까 그 전 시간에 시민혁명이 통해서 시민사회가 만들어졌다라고 해서 했는데, 그 실상이 어때요? 굉장히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그 선거권을 누리고 있었던 거죠. 굉장히 제한된 의미의 그런 시민사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차 개정에 의해서 9%로 늘어나고 3차 개정에 의해서 19%로 늘어났는데, 이때 처음으로 비밀투표라고 하는 게 실시되게 돼요. 그리고 4차 개정에서 남자들에게, 그리고 여자들에게, 남자 21세 이상에게, 여자 30세 이상에게 전적으로 제한된 보통선거가 확립된 거죠. 그래서 46%가 그렇게 선거권을 누리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1928년에 가서 어떻게 됐어요? 만 21세 이상 남녀 모두에게 보통선거가 실시된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정확한 의미의 보통선거는 영국은 1928년에 와서 확립이 된 거죠. 이때 62%가 선거권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1970년에 와서 6차 개정에 의해서 만 18세 이상의 남녀가 보통선거를 누리게 되었던 거죠. 자, 그래서 영국이 어떻게 선거권이라고 하는 게 확대되어 갔는가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한번 봤어요. 그죠? 이 변천을 봤는데,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면서 확인을 하면 좋을 것 같고, 다음으로 미국의 선거권 확대를 볼게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76년도에 미국 독립선언이 이루어지면서 21세 이상의 백인 남성에 한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재산 소유자만이 선거권을 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76년도에 독립을 선언하면서 시민사회가 이제 나아가는 초석이 만들어졌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제한되었었던 건지 그 뜻을 알겠죠. 그죠? 우선 첫 번째로 재산이 어느 정도 있어야만이 선거권이 부여됐던 거예요. 그리고 남자만 가능했고 백인만 가능했던 거예요. 되게 제한이 많았어요. 그만큼 차별이 많은 사회가 초창기 미국 사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점차적으로 개선이 되어 나아져요. 뭐냐? 1879년도에 수정헌법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남성들에 한해서 참정권이 보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에 따른 어떤 그 제한을 줄여나간 거죠. 재산에 대한 제한을 줄이고 백인 남성이라면은 선거권을 보장해준다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1920년에는 여성 참정권이 보장이 돼요. 그러니까 백인 여성, 백인 남성이 이때
전적으로 그 보통선거가 확립된 거예요. 근데 아까 봤잖아요. 보통선거라고 한다는 거는 성별에 의한 차별도 없어야 되는데 그 인종에 대한 차별도 없어야 돼요. 그래서 엄밀한 의미의 보통선거가 확립된 건 언제였냐? 1965년이었어요. 1965년에 흑인 참정권이 보장되면서 미국은 엄밀한 의미의 보통선거제도가 완전하게 확립이 된 거예요. 아까 전에 우리가 보통선거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할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그 역사적인 변천을 보니까 어때요? 절대 당연하지가 않았죠. 영국은 그 시민혁명이라고 하는 게 이미 17세기 중반에 시작이 되었어요. 근데 17세기 중반에 시작이 된 시민사회가 완전하게 만들어지고 완성되어 가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20세기 중후반에 가서 완성이 된 거니까 20세기 중반, 20세기 와서 완성이 된 거니까 거의 300년에 걸친 거죠. 300년에 걸쳐 가지고 점차적으로 시민사회가 완성되어 나갔다. 그리고 그 핵심에는 선거권이 확대되어 나가는 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76년도에 독립이 선언되었고 그리고 200년이 지나서야 사회의 모든 사람들에게 보통선거가 확립되게 돼요. 200년이 걸린 거예요. 영국은 300년이 걸렸고 미국은 200년이 걸렸고. 아시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선거권이라고 하는 거, 그 선거권이라고 하는 거를 쟁취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면서 땀을 흘리면서 얼마나 긴 시간 동안에 쟁취해 나갔는가. 여러분들이 그거를 꼭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그냥 거저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 거저 주어진 게 아니라 오랜 역사를 통해 가지고 인류가 우리의 선조들이 쟁취한 권리예요. 그렇게 소중한 권리가 바로 선거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선거권은 왜 그렇게 소중하냐? 왜 그렇게 소중할까요? 민주시민으로서 정치에 나아가기 위한 민주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민주주의를 말하는 거잖아요. 백성이 주인이다 그 얘기잖아요. 그치? 국민이 주인이다. 주인으로서 우리 나라의 우리 정부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까지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다라고 하는 거. 그거를 여러분들이 정말 잘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그래서 이 시민혁명과 관련된 수업들을 다루다 보면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많이 감동을 받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당연하지 않았고 정말 오랜 시간에 걸친 투쟁의 결과였다라고 하는 거. 그거를 잘 알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어서 한번 진도를 나가볼게요. 자, 이어서 본격적으로 그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자, 그럼 우리는 어떤 근거로 선거를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만 18세 이상의 여러분들이 이제 선거를 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이었느냐? 바로 공직선거법에 근거해가지고 우리는 선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 15조에 이제 선거법이라고 적혀있는데 이거 오타예요. 선거권이에요. 선거권과 관련된 내용들이 적혀 있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은 제 15조 1항이에요.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방자치에 대한 선거권도 있어요. 일단 여기서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권만 보장하고 있는데 다른 조항에서 지방자치에 대한 선거권도 보장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밑에 하위 조항들이 쭉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너무 자세한 내용이니까 선생님이 생략을 했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선거를 하는 거는 공직선거법 제 15조에 근거해서 선거를 한다라고 하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그리고 최근에 개정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작년에 뉴스를 통해서 들었을 거예요 아마. 그죠? 뉴스를 통해 가지고 굉장히 뜨거웠잖아요. 선거법을 바꾸는데 만 18세 이상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논쟁이 굉장히 치열했잖아요. 그 논쟁에 의해서 결국 이제 부여하는 쪽으로 방향성이 잡히게 되었던 거고, 2020년 1월 14일을 기준으로 만 18세에게는 선거권이 부여되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 18세를 그 의미를 잘 봐야 돼요. 4월 5일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4월 5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만 18세 이상이 돼야 돼요. 만약에 자기는 4월 5일이 지났는데 만 18세가 안 됐다 하면 아쉽지만 내년 다음 선거를 기약을 해야 돼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선거랑 관련된 교육을 듣지 말아야 될까요? 아니죠.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를 해야겠죠. 다음에 있을 선거는 당장 눈앞에 닥치고 있으니까 그것을 위해서
만 18세가 안 됐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끝까지 꼭 보셔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고2와 고1도 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를 하고 싶지만, 이 자료를 공유를 하고 싶지만 뭐 다른 해야 될 것들이 많아가지고 일단은 당장 닥친 고3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자, 어쨌든 만 18세 이상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다라고 하는 거. 자, 선거권이 있는 사람들을 유권자라고 표현을 해요. 알겠죠? 그럼 유권자란 뭘 의미하느냐? 좀 전에 의미했던 것처럼 선거권이 있는 사람인데, 선거에서 대표를 선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실질적인 국가의 주인을 유권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유권자가 여러분들이 된 거예요, 이제. 알겠죠? 이 대표를 선출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옛날에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만약에 정말 민주사회라면은 내가 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실제 국정에 참여를 해야 되잖아요. 회의에 참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인구가 5천만이 넘었잖아요. 그 굉장히 많은 인구가 모여서 과연 국정을 논할 수 있을까요? 옛날에는 가능했어요. 옛날에 뭐 고대 그리스나 그런 데서는 이제 물론 거기서도 이제 시민의 범주를 좀 작게 잡았어요. 오늘날처럼 많은 사람을 시민이라고 본 게 아니라 되게 극소수의 사람을 시민이라고 봐가지고 그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를 해서 이제 국정이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오늘날은 어쨌든 그게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뜻을 대변해 줄 수 있는 대표자를 뽑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 대표를 선출할 수 있는 이제 사람들을 유권자라고 한다는 거. 우리는 그 대표를 선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거를 잘 알아두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유권자들은 어떤 자세가 필요하냐? 어떻게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어떤 이제 선거에 임해야 되느냐? 현재를 고민하고 미래에 대해 결정한다라고 하는 거. 이 문장이 여러분들 교재에 나왔는데 선생님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좀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오늘을 고민한다라고 하는 거. 그거는 뭐 이제 우리 모두가 해당이 될 텐데, 중요한 거는 미래에 대해 결정을 한다. 앞으로의 미래는 여러분들이 살 세상이에요. 선생님이 살 세상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살 세상이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들이 살아갈 그 세상에 대한 결정권을 온전하게 어른들한테만 맡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게 바로 유권자라고 하는 거.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인지를 해두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유권자는 미래에 대한 결정을 하는 중요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 유권자들은 명확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선거에 임해야 돼요. 그리고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단순하게 재미로 한다. 그리고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투표를 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단순하게 그냥 앞에 1번 무조건 1번을 찍는다. 이런 분들이 좀 많았어요. 옛날에. 잘 모르니까 나는 무조건 1번 찍어. 이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타당한 이유에 따라서, 타당한 명분에 따라 가지고 그런 이제 선거에 임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해서는 충분히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만큼 유권자라고 하는 거는 민주시민사회에서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잘 인지를 해두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다음으로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자세로 선거에 참여할 수 있을까? 자, 그러니까 유권자의 어떤 자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권자들은 자, 수많은 문제에 대해서 합의와 결정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라고 하는 게, 이건 아까 설명했던 거랑 좀 반복이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이 나라가 국정이 운영되고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쵸? 만 18세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느냐 마느냐도 하나의 여러 문제 중에 하나였던 거죠. 그죠? 안건 중에 하나였던 거잖아요. 굉장히 많은 안건들이 있는데 그런 안건들은 합의와 결정이 필요한 사안들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대표자를 선출을 한다라고 하는 거, 유권자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 아까 설명했던 거랑 비슷한 얘기예요. 그래서 유권자들은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수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선거는 의무다라고까지 주장하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의무라고까지 할 수가 있겠느냐, 반대 입장도 있어요. 왜냐면 선거 안 할 권리도 있거든요. 자유민주주의 사회니까. 알겠죠? 선거할 권리도 있지만 선거 안 할 권리도 또한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 외에도 다양한 논리적 근거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 우리가 사회 시간에 뭐 토론 수업 때 주제로 사용하면 좋겠네요. 자, 아무튼 중요한 거는 의무에 버금갈 정도로 선거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자세와 태도가 중요하고 또 내 생각을 펼치는 능력 또한 유권자에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유권자들은 어떠한 이제 유권자들이 자세를 갖춰야 되는지를 그 교재에 근거해 가지고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정치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과 지식.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가 어떤 문제들에 직면하고 있고 우리 사회에 어떤 것들이 이제 발생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알겠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수많은 안건들이 많이 묻혀 있어요. 근데 그것 중에 또 하나 안타까운 게 이 선거에 대해서도 많이 묻힌 느낌이 선생님은 많이 들어가지고 아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코로나에 대한 안전교육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많이 강조들을 뭐 전화를 통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바로 선거교육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당장 눈앞에 있는 선거가 되게 중요한 이슈잖아요. 그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식을 늘려나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뭐 이것뿐만이겠어요. 굉장히 많죠. 사회적인 문제들은. 네, 근데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다 나열할 수는 없겠죠. 자, 그리고 나와 다른 생각에 대해서 진지하게 귀 기울이는 자세. 경청의 자세예요. 무조건 내 말이 맞다, 내 말이 옳다,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맞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죠? 다른 사람이 왜 그런 정책을 지지하는지, 다른 사람들이 그 이슈에 대해서 왜 반대를 하는지 그거를 경청해 보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논리에 대해서 토론, 주장, 설득할 수 있는 능력. 요건 아까 이야기했던 거죠. 자기 생각을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이 또 중요하죠. 자, 그리고 참여와 실천.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렇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준비가 되었어도 참여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다면은 그거는 이제 죽은 지식이 될 수도 있겠죠. 실천으로 옮겨지지 않는 지식은 죽은 지식이 될 우려가 높아요. 자, 그럼 다음 한번 볼게요. 자, 다음 마지막 슬라이드예요.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자, 이거는 투표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투표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먼저 사실 돈이 전부는 아니에요. 투표라고 하는 게 금전적인 가치도 중요한데, 그 금전적인 가치 이면에 우리가 직접 우리의 목소리를 낸다라고 하는 정말 중요한 가치가 있지만, 그 가치도 있지만 금전적인 가치 또한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걸 한번 볼 거예요. 자, 전국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관리 경비에 3,284억 원이 쓰여요. 억 단위예요. 이게 다 뭐예요? 여러분들 세금이에요. 우리의 세금이에요. 우리의 세금 3,284억 원이 이 선거에서만 사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대표를 뽑았잖아요. 그 대표자들, 국회의원들이 이제 국회에 가서 국정을 결정을 하고 어떤 국정의 어떤 방향성을 잡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분들께서 방향성을 잡는데 그냥 뭐 정책을 이제 입건하고 입안하고 이제 행정부에서 정책이 이제 집행이 되는데, 근데 그러는 데 있어서 돈이 다 필요하잖아요. 국가가 운영되는 데 있어서 돈이 다 필요한데 우리나라가 1년에 예산이 얼마큼이 되느냐? 자, 512조 3천억 원이에요. 이게 상상이 돼요? 1년 동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운영되는 데 있어서 이제 사용되는 예산이 512조. 너무 큰 숫자여가지고 선생님 상상조차 안 돼요. 이 굉장히 큰 숫자가 1년 동안에 우리나라 예산으로 집행이 이제 책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 책정된 이 엄청난 세금, 이 엄청난 액수의 예산을 실제로 이제 심의를 하고 어떤 법률을 만들고 뭐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라는 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뽑은 그 대표자분들이 이 굉장한 예산을 가지고 있다, 예산에 대해서 어떤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예산이 소요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대표자를 선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진지할 필요가 있는 거죠. 아시겠죠? 네. 자, 근데 물론 이렇게 금전적인 측면만, 금전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금전적인 거 이전에 이면에 또 어떠한 중요성이 있느냐? 선거로 선출된 한 사람의 대표가 그리고 그들이 모인 정당이 어떤 정책을 제시하고 어떠한 법을 제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굉장히 많이 달라지게 돼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의 삶 자체가 어떤 국회의원, 어떤 정당이 이제 어떤 정책을 제시하고 어떤 법을 제정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어떤 법을 제정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의 삶은 정말 많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 여러분들이 정말 깊게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법을 제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하는데, 이 법이라는 게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법치주의의 원리를 따르고 있어요. 이 법치주의의 원리는 국가의 국정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일상 삶에서도 많이 적용이 돼요. 학급 운영에도 적용이 되고 학교의 운영에도 적용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뭐냐? 법이라든가 규칙이라든가 규정, 이런 것들에 근거해서 어떤 국정이 이루어진다. 학급 운영이 이루어진다. 학교가 운영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 법을 제정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대표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선생님이 여기서 되게 중요하게 얘기했던 것들이 다 요 내용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는 대표자를 뽑는데 그 대표자들이 법을 이제 만든다라고 하는 거. 알겠죠? 그리고 그 법에 의해서 행정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 그거를 여러분들이 정말 깊게 잘 생각을 해주면은 투표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래서 결국 뭐냐? 투표는 단순하게 어떤 뭐 국회의원 한 명을 뽑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활동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투표는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투표를 하는 데 있어서 나 하나쯤이야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절대 안 돼요. 알겠죠? 한 표의 차이로 인해서 정말 많이 달라지게 돼요. 미국이 알래스카를 러시아로부터 사들인 거거든요. 사들일 때 국민투표를 했는데 한 표 차이로 이겼어요. 근데 만약에 그때 미국이 알래스카를 못 썼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미국 경제가 지금처럼 뭐 지금에 비해서 조금은 이제 부족한 그런 이제 발전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쵸? 자, 그래서 그 한 표의 차이에 의해서 정말 많은 것들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한 표 차이에 의해서 정말 많은 것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 하나쯤이야라고 하는 그런 아니란 생각은 절대 하면 안 돼요. 선거일은 휴일이 절대 아니에요. 알겠죠? 휴일이 절대 아니고 여러분들의 당당한 그 권리를 올바르게 행사하는 그런 날이에요. 권리 행사의 날, 즉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날이니까 여러분들이 선거의 중요성을 정말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이제 후보자들에게 투표를 해야 될지를 진지하게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수많은 공약들이 지금 제시가 되고 있을 거예요. 제시가 되고 이미 되었어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체크하고 확인해 보면서 여러분들의 권리를 행사하기를 바랄게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칠게요. 오늘 했던 내용들은 선거가 정말 중요하다, 여러분들은 유권자다 라고 하는 내용들이 사실은 전부였어요.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걸 빼놓을 수가 없어서 가장 먼저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내일부터 구체적으로 선거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걸 다룰 거예요. 알겠죠? 뭐 비례대표는 무엇이고 사전투표는 무엇이고, 그리고 선거날 가서 어떤 절차를 거치면서 선거를 하는지, 그리고 좀 더 현실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내일 할 거니까 내일도 꼭 영상을 시청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한 30분 한 것 같네요. 내일은 꼭 20분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20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카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해주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모두 다들 좋은 밤 보내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끝.